제가 대학생 때 에버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에버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서비스 교육을 먼저 받았어야 됐어요. 그때 교육 내용 중에 에버랜드에서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후에 관람객이 몇십 배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세상을 바꾸는 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필요로 하거나 엄청나게 대단한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기획자가 돼서 그 작은 아이디어를 찾고 그것을 실현시켜서 무용공연 시장에 변화를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기획자가 되면 그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획자가 돼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니 제가 생각하는 대중적인 작품이랑 안무가가 생각하는 대중적인 작품의 기준 자체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기획자로서 일단 먼저 관객이 뭘 보고 싶은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리고 그 관객이 보고 싶어 하는 것에 어떻게 무용의 본질을 담아서 공연을 제작할까라고 고민을 먼저 하는데 안무가분들은 내 안에서 발생한 그 예술적 동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지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계속 프로젝트를 반복해서 진행할수록 제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제 방향성은 관객이 보고 싶어 하는 작품에 무용의 본질을 담아 무용 공연을 제작하고 홍보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확장해가는 것이었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직접 제작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직접 제작을 하게 됐어요. 제가 작품의 주제, 연출 방안, 그 다음에 내가 이 작품에서 담고 싶어 하는 그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안무가를 섭외하고 그렇게 공연을 제작했었고 그 신작을 처음 발표하고 끝날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고 여러 번의 재공연을 통해서 제 공연의 인지도를 높여가고 싶었는데 재공연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보조금 지원 서류를 한 50개는 썼던 것 같아요. 50개 쓰고 다 떨어지고 딱 겨우 하나 돼서 재공연을 하려고 했던 찰나에 코로나가 터졌고 그게 거의 번아웃으로 왔던 것 같아요. 사실 지원 서류를 계속 쓰고 떨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 좀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지만 그때가 18년도, 19년도였거든요. 그때는 더더욱 PD나 기획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거의 없었고 주로 안무가, 대부분 신작을 하는 안무가들에게만 지원금이 선정이 되는, 지원금 사업에서 선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획자로서 계속 지원 서류를 넣고 또 제 방향성 자체가 관객이 보고 싶어 하는 것, 대중적인 것, 이런 것들을 지향하다 보니까 사실 보조금 사업에서는 그런 활동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지쳤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건 세상을 바꾸는 건 작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거대한 흐름이구나, 거대한 파도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에버랜드에서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그게 커다란 효과로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의 GDP가 많이 높아진 상태였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친절한 서비스를 받고 싶었던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배가 됐던 거지. 만약에 그 당시에 한국이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했더라면 사람들은 그 친절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추가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은 시대가 아닌가 보다. 기획을 안 해야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흐름이, 이 분위기가, 무용계가 바뀌는 흐름이 오지 않는 이상 나는 이제 기획을 하지 않겠다. 근데 아마도 나 살아생전에 그런 흐름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기획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사실 그 흐름을 봤기 때문입니다. 한 2, 3년 전부터 챌린지 영상 많이 찍으시잖아요. 젊은 친구들 보니까 춤을 추고 그걸 영상 릴스로 찍고 그걸 공유하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놀이문화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춤을 추고 영상을 찍고 공유하고 그 자체가 놀이가 된 거죠. 여기서 저는 변화를 봤어요. 아, 저렇게 많은 대다수가 춤추는 걸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너무 쉽게 춤을 접하고 춤을 추기도 하지만 보기도 하고 춤을 많이 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용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어린 친구들도 춤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아이돌들의 그 멤버별 춤선 비교 영상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걸 보면서 아, 이제 무용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춤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게 다 눈에 보이는구나. 라는 게 저에게 굉장히 큰 시만이었고 비록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K-POP 댄스를 좋아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K-POP 댄스를 많이 접했던 친구들은 춤을 보는 눈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K-POP 댄스를 넘어서 또 새로운 질감을 주는 움직임을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수 무용 쪽으로도 이 잠재 관객이 넘어오지 않을까, 새로운 질감의 움직임을 보고 싶어 하는 관객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을 저는 그 흐름을 봤지만 기획을 쉽게 다시 시작하지 못했던 이유는 번아웃이 온 상태였고 너무 지쳐 있었고 그러다가 아이가 좀 크고 제 개인 시간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에세이 영상을 봤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지금 이 열정이 평생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생각이 지금 이 번아웃이 평생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한참 기획자로 활동할 때 제 열정이 이렇게 식어서 꿈을 접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제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번 포기를 했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영영 기획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번아웃이 지나가고 나니 또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콘텐츠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